지금 네 분이 오셨고, 자. 고승희 선생님 계시고, 김동원 선생님, 네, 이제 7분 계시네요. 네.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호중 선생님 지난주 거 좀 보셨나요? 네, 봤는데 이게 잡음이 심해가지고 아, 그쵸. 지난주에 예, 제가 마이크를 안 썼더니 그랬던 것 집중이 같아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저기 자료 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자료들은 다 보셨나요, 조금씩?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환경 분석을 할 텐데요. 아니요. 이제 환경 분석을 할 텐데, 이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문화산업 개념부터 설명을 했었는데, 이 용어가 만들어진 거는 1947년에 계몽변증법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 산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문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산업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창구 효과, 영화가 개봉이 되면 뭐 극장부터 해서 비행기, 그다음에 이제 VOD 뭐 이런 순서대로 케이블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하는 게 창구 효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그 산업의 특성이 있고요. 또 경험제, 내가 겪어봐야 그 상품의 가치를 느끼는 것들. 그다음에 공공재적 특성,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공공재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금융의 경제, 일정 정도 이제 소비자가 많이 있어야 이 산업이 돌아간다는 금융의 경제. 또 이제 문화적 할인율, 이게 다른 문화로 넘어갈 때 약간의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다, 이런 특성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산업이 왜 중요하냐? 다른 일반 저희 작년에 우리가 한 2.3% 경제 성장률이 일어났는데 이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경우 한번 찍을 때 보면은요, 한 장소에 거의 한 100명 정도, 몹신이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고요. 또 이제 부가가치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더 이상 비용이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되게 크죠. 예로 들었던 게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런 산업의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문화산업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문화산업의 환경 분석, 거시적 환경 분석, 미시적 환경 분석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환경 분석을 하는 이제 모델을 3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압 분석하고 파이브 스퍼시지 모델하고 블루오션, 이 3가지가 있고요. 이건 오늘은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든 2개를 이용하든 해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 아니면 회사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중간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오늘 하실 것들은
이해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문화산업 현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산업 현황은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그 현황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거보다 좀 간략하게 하고 뒤에 부분에 가서 환경 분석하는 쪽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서는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한국이 7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아주 그 우수한 문화산업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갈수록 이제 BTS를 포함해서 기생충, 뭐 드라마, 예능, 이런 그 미국에서 이제 예능 같은 경우에는 복면가왕이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갈수록 이제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69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7위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PwC에서 발간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레비뉴에서 미디어 아웃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올해 2019년부터 2013년까지가 발표가 됐고 올해는 보통 이게 한 6월 달에 발표가 돼요. 한 6월쯤에는 아마 이게 또 업그레이드 돼서 자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한 4.3% 성장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 링크 있는데요. 이거 여기 누르시면 전반적인 리포트가 한 40페이지인가 이 정도 되니까 쭉 보시면 오버뷰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분은 이거를 한국은 이제 3.1회 법원이 이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15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어 개별적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전체를 한 번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이걸 번역을 해서 그 자료집을 내는데 이건 한 1년 정도 후에 자료집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링크 드렸으니까 콘텐츠진흥원 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문화산업 규모는 한 125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5.7%가 성장을 하고요. 작년에 2018년에 119조였는데 19년도에 125조에서 5.4%가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여기 2015년부터 쭉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문화산업을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문화 콘텐츠 강국이죠. 현재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영화든 드라마든 뭐 예능이든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국을 세계의 창조적 허브로 만들자 이게 목표고요. 1920년, 30년대만 해도 영국이 넘버 원이었었죠. 그거를 이제 미국에 뺏기게 됐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서가 있는데 DCMS라고 합니다. 여기서 창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목표는 디지털 문화로 국가를 일으킵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프랑스에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데요. 니티비라는 게 있어요. 세계 TV 콘텐츠 마켓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콘텐츠 마켓입니다. 4월 초에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저희도 여기에 가서 이제 KBS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가서 이제 KBS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필요한 콘텐츠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거래하는 마켓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미컴은 그 10월 초에 이루어지는데요. 봄, 가을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티비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마켓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로 이런 그 마켓이 휴양지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미국 같은 마이애미도 있고, 한국은 부산에서 이제 BCM이라고 해서 부산 콘텐츠 마켓이 있고요. 도쿄,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곳곳에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는 이제 캐나다의 발견. 캐나다가 이제 미국에 항상 눌려가지고 되게 이런 걸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들 제작하는 거 보면 캐나다에서 되게 많이 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밴쿠버에서 이런 이제 세금 혜택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쪽 가서 많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굿닥터 파일럿 제작할 때 밴쿠버에 갔었는데 그 정말로 파일럿이 제작되는 게 보통 3월부터 4월 그 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2월 달에 이제 파일럿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팀을 꾸려서 3월 말 4월 초 뭐 이 정도에 이제 파일럿을 제작을 합니다. 파일럿은 뭐냐면 지금 그 드라마가 어떤 게 재밌는가 하나요? 그 최근에 그 하이에나를 하고 있다고 치면 하이에나 일부를 제작을 하는 게 파일럿입니다. 한국은 한 번에 16개를 쭉 이어서 제작을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제작하지 않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이제 파일럿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는 1회만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것도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레귤러한 이제 그 에피소드보다는 한 2배 정도의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그걸 시즌으로 이어가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버립니다. 오히려 그냥 버리는 게 이쪽 사람들은 이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그 제작을 하고 세금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브로드밴드 콘텐츠로 경제 회상 기회를 창출하자. 일본도 한동안 엄청나게 문화 강국이었는데 많이 밀려나고 있죠. 이런 부분, 그 애니메이션 부분은 아주 일본이 이제 아직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일본 영화들이 헐리우드에서 진출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밀려나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ум비아 픽처스라고 이제 미국 대표적인 이제 스튜디오인데 이거를 소니에서 사가지고 소니 픽처스가 됐죠.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극장 체인들을 사 나가고 있습니다. 완다그룹에서 사서 가장 많은 이제 미국의 극장 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꿈도 갖고 있어서 중국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 자료들 좀 모아놨는데요. 콘텐츠 산업백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콘텐츠 진흥에서 11개 분야로 콘텐츠 산업을 구분을 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산업들 통계들을 여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쓰시려면 여기다 보시면 되고요. 논문 같은 거 쓰실 때 아니면 현황 자료들을 만드시려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그 콘텐츠 전반적인 부분이고요. 방송에 특화된 게 이제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을 하고요. 실제 작업은 여기 이제 키스티가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그 발주해서 자료를 내게 되는데
모든 방송 통계는 여기 가장 그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도 해외 수출 통계 같은 걸 내는데 거기하고 방송산업실태조가 좀 달라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공식적인 자료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슈타티스타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 슈타티스타라고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저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잠깐만요. 최현진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최현진님 지난 수업에 얘기를 했었는데 슈타티스트라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기에 이메일 등록을 하면 그 매일 각종 통계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제 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슈타티스타. 이게 다 인포그래픽으로 날라오는데요. 오늘 제가 받은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코로나가 돼서 여러 채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고 있고요. 여기 보면 줌, 스카이프, 하우스파티, 저는 하우스파티는 못 들어갔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스카이프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1월, 2월, 3월인데 3월 달에 줌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게 2001년도에 상장을 한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크게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게 대박이 났어요. 저도 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느라고 이걸 써봤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인공지능이 돼 있는지 누가 말만 하면 그 사람을 그 전면에 딱 내세워주고요. 그, 그 활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화상회의 같은 거 하실 일이 있으면 요 줌을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으실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그 코로나 사태로 하면서 각종 이제 실업에 대해 가지고 이런 요구 사항들, 실업 급여 요구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증을 해버렸죠 여기.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통계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매일 이렇게 통계들을 보여주고요. 여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하면 주로 이제 잘 안 보여줍니다. 그거는 유료로 전환을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일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것들은 매일 하나씩 이렇게 이제 무료로 오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슈타스티를 꼭 한번 들어가셔서 메일링을 해 놓으시면 어, 자기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올 때 스크랩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필요할 때 이제 자료들을 만들고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볼게요.
케이블 협회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케이블 협회 사이트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디어 클리핑을 보내주는데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주로 이제 케이블 회사니 그 방송이니까 방송 위주로 이제 자료들이 나오는데 어떤 뭐 미디어 정책들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신문은 매일 이제 신문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들어가서 쭉 보시면 어떤 게 이제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그 메일링에 등록을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키스디에서 운영하는데 여기 키스디가 그 정부 산하 정통부 그 산하 기관인데요. 엄청나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보고서, 뭐 연구 보고서, 그 웹진, 뭐 주간반 그 2주마다 내는 이제 그런 그 아티클들 뭐 되게 다양한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코바코 거는 광고 관련된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어서 코바코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보다도 가장 그 광고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광고하면 이제 제일기획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기획은 약간 이제 그 전망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망들을 보면 그나마 여기가 또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전망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그 포럼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뭐가 좋냐면요. 우리 이제 통계 분석을 하려면 SPSS, 뭐 세스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셋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러면 그 SPSS 파일 형태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1번 그 OTT를 질문한다고 치면 어떤 OTT를 사용하십니까? 1번 뭐 웨이브, 2번 티빙, 3번 넷플릭스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이제 데이터 값을 다 번호를 그 1번 뭐뭐, 2번 뭐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통계 분석할 때 되게 좋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쓰실지 안 쓸지 모르는데 그런데 쓸 수도 있고요. 업무적으로 분석할 때 이 데이터셋을 갖다가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얼굴들을 좀 보시죠. 좀 다들 따라오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또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가서 네. 들리는구나. 괜찮으세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는 거죠? 예, 들렸습니다. 그 이우정 선생님 말씀하셨죠? 지금은 또 안 들리는데?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이우정 선생님 지금 네, 수업을 음성을 했습니다. 네. 예. 잘 들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트렌드 변화 전망인데요. 요즘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잘못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뭐 드론, 뭐 빅데이터, 뭐 홀로그램, 스마트워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접목돼 가지고 문화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5G가 처음으로 이제 런칭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많이 줄 거는 같아요. 네, 저도 5G 폰을 쓰고는 있는데 아직도 망이 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데이터를 금방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방금방 안 넘어오는 거 보면 망가리려면 시간이 꽤 걸린 것 같고요. 뭐 올해 말까지 가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러면서 갈수록 이제 컨버전스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드라마 쪽에 있었지만 드라마에서도 보면 웹툰하고, 뭐 그 웹소설, 소설, 일반 소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영역 간의 크로스오버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만들어졌던 게 다시 웹툰으로도 가기도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대로도 가고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VR하고 AR이 더 가미가 되고 5G까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이런 콘텐츠 융복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그 노블컬이라고 그래서 뭐 소설을 뮤지컬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 되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런 형상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기술과 접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홀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여기 지난번에 그 빅데이터 가지고 아주 재밌게 하는 걸 있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1950년대부터 어떤 영화가 박스오피스 1등을 했는지 그걸 이제 작년 것까지 쭉 그래프를 쭉 보여줬는데요. 정말 재밌게 보여주더라고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게 정말 재밌었고 또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악이 빌보드에서 1등을 했는지 그걸 쭉 보면 계속 올라가다 내려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영화, 음악, 드라마, 어떤 드라마가 계속 랭킹을 하고 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되게 빅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했던 게 있던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별도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상현실이 있었죠. 뭐 매트릭스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밴더스네치라고 이런 이제 인터랙티브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미러 같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그런 콘텐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인데요.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다 보셨을 거예요. 평창 올림픽 개막쇼인데요. 1분짜리니까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1218개 드론 가지고 했던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 정도부터 보시죠. 인텔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leg night, all the sacrifices, our fingers are crossed, my heart's pounding. 30 seconds, come on. Everyone is a little bit quieter. 더 갈게. Watching a drone light show live. When you see 1,200 drones traveling up the snowy mountain, it's so memorable. There's nothing like it in the world. That was incredible! Congratulations! 그건 대단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던 드론인데 어쨌든 저거를 실시간으로 못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냥 바람이 너무 강해서 잘못하면 사고 날까봐 시간을 못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틀어주긴 했지만 어떤 대단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론 가지고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B급 문화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유병재라는 친구가 이제 대표적인 친구고 또 싸이 이렇게 해서 트렌드가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정통적인 문화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B급 문화가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작년 말부터 또 이제 트로트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어느 방송사를 가든지 간에 지금 트로트 열풍이 불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욕구가 강한 중장년층이 부상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 세대가 지금 주 소비 계층이기 때문에 신티켓 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변화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환경 분석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셨고 최은지 선생님 늦게 오셨다고 아까 문자 왔던데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큰 게 없을 테니까 하고요. 환경 분석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환경 분석을 하면 크게 이제 거시적인 환경하고 미시적인 환경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시적인 거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걸 이제 거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시적인 거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더 있는 것,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거는 사회 문화, 경제, 인구 통계, 법률, 정치적, 기술적 이런 요인들이 이제 거시적이라고 하고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가계, 그다음에 정부, 기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훨씬 더 직접 관계가 있어서 이걸 미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 환경부터 보면 인구 통계적 환경, 요즘에 출산율이 적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제작하는 환경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고요. TV 시청도 보면 주로 이제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타겟을 할지 아니면 그래도 젊은 콘텐츠를 소비를 많이 하는 밀레니얼 세대 쪽을 타겟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타겟을 삼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환경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콘텐츠도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환경. 요즘 이제 5G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문화 콘텐츠에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환경. 그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미디어 정책들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도 있고 FTA 같은 경우에 상황을 예를 들 수도 있고 한일 간의 이제 문화적인 정치적인 갈등, 중국과 어떤 사드가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이런 부분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환경은 뭐 저작권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법률적 환경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 환경 아까 그런 거 얘기했죠. B급 문화 이런 부분들 그 1인 가족이 일어나면서 1인 문화, 혼술, 혼밥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의 문화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환경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적으로 너무 많은 영향을 줘서 이렇게 별도로 하나 빼봤는데요. 2016년에 이제 사드에 따라가지고 한한령이 발생을 했고 올해 이제 시진핑이 봄에 한국에 오면서 한한령이 약간 풀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진핑이 뭐 상반기에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조금 방한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드에 관련돼서 이제 한한령을 해제하는 그런 보따리들이 좀 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아베 정권이 저러고 있어서 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 가지고 해서 그 문화적인 갈등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시 환경 부분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 기업, 정보, 소비자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정부를 보면 문화산업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문화산업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뭐 게임산업진흥원, 영화진흥원 이런 데를 통해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심사도 있고 어떤 글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문화 그 관련해서 그 포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부터 참가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이제 자문단 같은 거를 많이 모집을 해요.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콘텐츠진흥원 사이트에 가면 여기에 등록을 하면 어떤 이제 정책을 펴고 그걸 이제 시행을 하면 그 제안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자기 전문 분야를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기업은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그 후원을 많이 하게 되죠. 메세나 활동이라고 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증가를 하고 그 기업의 이제 상품들을 사주는 그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협찬들을 많이 얻게 되죠.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광고일 거고요. 그 직접 광고에 이제 가상 광고, 뭐 간접 광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별도 이제 협찬을 통해서 그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문화예술인 이건 문화산업 주체죠. 어떤 그 문화 행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이라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도 될 수도 있고 문화산업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 여러 이제 그 역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능력들이 있고요.
몇 가지가 이제 그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 정책을 만들어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딱딱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들이. 이것들은 거의 좀 들어보셨죠? 수학 분석이나 그 마이클 포터의 5 퍼시즈 모델이나 블루오션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이런 분석을 다들 한번 해보셨죠? 전혀 안 해보셨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직장 생활 하시면 다들 하셔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이런 그 모델들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고 안 들어보신 것 같은 분 있으신가요?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전부 다 해보신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수학 분석이고요. 뭐 강점, 약점, 기회, 뭐 위협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상품 아니면 내가 하려는 사업, 내가 하는 기업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수학 분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뭐 이게 뭐 자본이냐 아니면 기술이냐 이런 거에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점, 내가 뭐 어떤 게 취약한 건지, 내가 돈은 많은데 기술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회, 이거는 이제 아까 거시 분석을 했는데요. 어떤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뭘까요? 마스크 사업이겠죠. 마스크 아니면 백신 이런 건 이제 기회일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 사업, 이거는 아주 위기로 가겠죠. 아무리 좋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도 어디에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위협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제품을 되게 잘 만들었는데 다른 데서 훨씬 더 좋은 저렴하게 퀄리티 좋게 만들어내면 이것도 위협이 될 겁니다. 경쟁자로부터의 위협입니다. 이건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 상품을 개발하거나 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시킬지 이런 게 하는 게 이제 수학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조심할 게 이제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뭔가를 이제 너무 분석을 해놓으면 단점도 아니고 장점, 위협도 아닌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내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칸을 메꾸려고 너무 이제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점, 약점, 위기, 뭐 기회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분석을 해서 강점이자 기회가 내가 좋을 때는 이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SO, SD, WO, WT 요거를 잘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분석을 일단 하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SO는 내가 시장 기회도 좋고 내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 뭐 이런 거고요. WO는 기회는 있는데 내가 약점이 부족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럼 이 약점을 잘 극복을 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걸 이제 WO 전략이라는 거고요. SD 전략은
내가 강점이 많은데 위협이 있어요. 근데 이 위협을 어떻게 피하게 가겠느냐. 이 위협만 내가 피하면 시장에서 내 상품이 잘 팔리고 내 기업이 잘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ST 전략입니다. WT는 시장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약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다 해소하기에는 이렇게 전략이 분석이 되면 아마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사업을 접거나 철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철수가 취소했죠. 이렇게 분석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상품을 일단 줄이고 다른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 게 수학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 뒤에는 예고요. 작년에 이제 그 과제물을 낸 걸 보면 여기까지는 다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네 가지를 분석을 하는 거는 요거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요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지금 단계에서는 SO 전략을 피는 게 좋은지 WO 전략을 피는 게 좋은지 하나를 선택해서 이게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산업을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기회, 위협, 뭐 장점, 약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기회는 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기생충, 뭐 복면가왕, 뭐 굿닥터 이런 것들이 BTS 이런 것들이 나가서 되게 기회가 좋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위협, 코로나 때문에 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확산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작비도 되게 문제인데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작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종편 생기면서 수요가 일시에 몰려가지고 공급이 딸렸죠. 그래서 모든 요소 시장에 제작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도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장점. 뭐 이번 코로나 하면서 여실히 증명이 됐던 것 같은데요. 격동적이죠. 뭐 금방금방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어떤 건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점, 뭐가 부족한 건지. 아까 규모 경제 얘기를 했죠. 가장 한국이 문제가 이제 협소한 시장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뭐 번역이라든가 더빙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회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갈 거냐? SO 전략, 뭐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서 한류를 통한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SO 전략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다 만들 수도 있고 전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어떤 분야를 해야 되는 거를 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분석을 한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장 좋겠다. 그걸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잘 될 때 이것만 더 잘하면 현재 상태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상품이 더 잘 팔리고 그런 거 만들어내는 예시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영화 런닝맨이 있었는데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수업 분석을 해놨습니다. 강점은 연기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무술 감독 그래서 액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회는 20세기 복사에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회가 있고 약점은 다양하지 못한 예고편이 있었다. 그다음에 뭐 인지도가 배우가 좀 약했다. 이런 게 약점이었고 그다음에 위협은 다른 더 좋은 영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영화가 있으면 내가 이 영화는 묻혀버릴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다른 더 좋은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하면 개봉 시기를 바꾸는 방법이 있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에버랜드 갖고 그 수학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강점은 그 지역이 되게 크잖아요. 확장성이 되게 높다. 그 다음에 캐리비안 베이도 옆에 있어가지고 시너지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회는 뭐 유당신이 이제 주 5일제 시행 무렵에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 5일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 다음에 그 분당이 옆에 지역들이 확장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점은 좀 멀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다. 그 다음에 그 위협은 뭐 다른 이제 테마파크들이 디즈니 월드가 뭐 화성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그냥 사기로 끝나긴 했었는데요. 뭐 이런 위협도 있고 주 5일 관련해서 뭐 해외로 많이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에버랜드 덜 올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 요인이라고 잡아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도 그 전략들을 만들어내는데 분석하는 것까지만 이제 해놨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분석이고요.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마이클 포터가 제시했던 5 퍼시즈 모델이에요. 이건 5개 이제 그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경쟁력, 내부 경쟁력, 그 새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장벽, 그다음에 구매력, 공급자, 그다음에 뭐 대체 기업도 될 수 있고 대체 상품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 5C 모델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 외국의 성에 가면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옆에 그 호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연결할 수 있는 다리 하나만 놓쳐 잘 못 들어오게 완전히 그 아주 요새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이제 5퍼시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이 따라오지 못하게 나의 어떤 고유한 철옹성을 쌓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제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던 책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조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상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쟁 위를 가져가는 이제 전략이고요. 기존 기업과 경쟁 하나의 축이죠. 뭐 산업의 성장이라든가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얼만큼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 부분이 이제 기업 간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비용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입 장벽. 지금 현재 보면 뭘까요? 제가 썼던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전 세계 현재 이제 1억 7천만 명이 있는데 진입 장벽 지금 다 뛰어들고 있죠.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와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초에 이제 퀴비라는 데가 이제 들어올 거고 HBO 맥스 뭐 다 들어오는데 왜 가능하냐면 나머지 회사들이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진입 장벽들이 있으면 좋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테마파크를 못 짓게 되죠. 이런 것들은 정말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버랜드도 그렇죠. 에버랜드만한 규모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서울랜드 뭐 이런 거 외에는 많이 못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진입장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체 위협. 이거를 대체하는 건데요. 테마파크를 만약에 대체하려면
이 이상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5일자가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해외로 가버리면 이 노래에 대한 대체제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이제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대체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가 뭘까요? 그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겠죠. 손님들이 에버랜드에 이제 티켓을 살지 아니면 다른 걸 살지 다양하게 살 수가 있는데 다른 데가 이제 그 에버랜드 말고 다른 데가 또 동일한 이제 퀄리티의 놀이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에버랜드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그 가격 경쟁력 같은 거를 구매자 교섭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이것들을 이제 대체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거는 물건을 만들려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삼성 우리 그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거기에 부품이 하나 있었죠. 그걸 일본에서 공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걔네가 독점력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공급자가 교섭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그거를 이제 일본에 90몇 프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분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분산을 하지 못하니까 공급자 교섭력이 세지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5가지를 가지고 기업에 있던 저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뭐 디즈니라든가 유니버설 이런 데서 이제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콘텐츠가 없으니까 교섭력이 없죠. 그래서 넷플릭스 처음에는 이제 프렌즈 이런 것들을 되게 싸게 샀죠. 1년에 한 2,500만 불인가? 그랬었는데 이게 잘 되니까 1년에 뭐 1억 달러를 이제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유니버설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뭘로 해결을 했냐면 오리지널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마 넷플릭스도 뭐 이런 분석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오리지널을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 5가지 이제 모델을 그 요인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있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게 5포시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잘하는 거, 매력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되게 장점인데 문제는 이제 다 그냥 이건 좋고 저거 좋고 하면서 이제 말로 만들어내는 이제 경제 요인들이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이 거의 어렵다. 뭐 이런 이제 한계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 아티클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많이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요. 에버랜드 거를 보면 뭐 이렇게 서울랜드, 뭐 롯데월드 이런 것들이 내부적 경쟁자들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제, 테마파크 외의 레저 활동 이런 것들이 대체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욕구가 되게 증대를 했다. 이게 구매자의 교섭력.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어, 소수 업체들이 이제 에버랜드에 이제 여러 가지 공급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5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게 이제 하이퍼시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테슬라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인터넷에 테슬라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참 재밌는 기업인 것 같아요.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데 우주선을 만드는데 그동안에 한 번 쓰고 버렸었잖아요. 그걸 계속 재활용을 해서 런칭 비용을 한 10분의 1로 줄였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뭐 태양열,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요. 기존 기업과의 경쟁이면 차를 만든다고 치면 뭐 포드도 있고요, 뭐 GM도 있고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 경쟁력, 경쟁자. 지금 뭐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경쟁자일 거고요. 대체품.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자율주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럼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차가 아닌 다른 것이 뭐 될 수도 있겠죠. 대체물. 자율주행이 되면 뭐 우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위협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현재는 아직은 비싸잖아요. 훨씬 더 저렴한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제 소비자는 갈 거기 때문에 이런 협상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들어가는 요소 부품들, 이런 이제 협상력이죠. 공급자.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데, 참,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한 900불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400불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뭐, 요 테슬라 잘 보시면 아주 경쟁력이 되게 있는 업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GV 가지고도 이렇게 좀 해놓은 것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보시고요. 잠재적 진입자, 협상력,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GV에서도 보면 뭐 대체제가 이제 뭐 OTT겠죠. OTT로 계속 가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그 극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디즈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개봉을 해놨고 이거를 누군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한 20불 정도로 보여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디즈니에서 지금 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정말 위협적인 요인인데 지금 대체제 이거는 그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커서요. 이걸로 단순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오션 전략인데요. 프랑스의 인시드라고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여기 김희찬 교수하고 르네 바보원 교수가 주창을 해서 한동안 뭐 인기를 엄청 많이 끌었었고요. 90년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가치 혁신이라는 이름을 소개했던 이름이고 2005년에 블루오션 파란 책이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던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쟁이 아니고 마이클 포터는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서 나의 이제 철옹성을 만든다는 게 이제 블루오션 화이퍼시 모델이라고 하면 블루오션 그렇지 않고 남이 가지 않은 데를 찾아서 시장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입니다. 효용성, 가격, 비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만드는 거죠. 차별화된 사업을 만들어 보자,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게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RRC라는 요 원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새로 만들 건 만들자. 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현재 상품이든 기업이든 이 네 개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 요 반대말이 이제 레드오션이잖아요. 너무 과한 이제 경쟁을 피해서 경쟁하지 않는 여기서만 잘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레드오션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시작을 할 때는 자기가 어떤 영역을 개척을 하면 그만큼 이제 쉽게 유지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블루오션 전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레드오션은 같은 공간에서 싸운다고 하면 블루오션은 경쟁할 사람이 없죠. 경쟁자를 이겨야 되지만 경쟁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고 기존 수요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얘는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가치냐 비용이냐 두 가지 하나지만 여기는 그거를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해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블루오션 전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ERC라고 얘기를 했죠. 태양의 서커스인데요. 태양의 서커스를 가지고 그 사례를 만든 게 이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동물을 가지고 서커스를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관객들이 모집을 하기 힘들었죠.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한 게 고개사 인건비를 없애버렸고 동물 묘기실을 없애버리니까 이거 동물 사육하고 뭐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졌죠. 그리고 서커스장 옆에 이제 매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필요가 없어졌고요. 복합쇼 서커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 다양한 그 무대들이 와서 이걸 했었거든요. 여러 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뭐 동물도 나왔다가 뭐 그 야크로박 같은 것도 했다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증가를 시켰느냐 독특한 공연장 그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보신 분들을 보면 뭐 카스쇼, 오스쇼, 뭐 르네쇼 이런 것들이 다 이 태양의 서커스 역에서 만든 거예요. 독특한 공연장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이때가 이제 소비력이 가장 센 이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했죠. 그다음에 감수를 뭘 시켰냐? 재미와 유머. 이거 그 공연하면서 갔던 거죠. 스릴과 위험. 뭐 그 호랑이도 데려오고 코끼리도 데려오고 사자도 데려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였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많이 서커스를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새롭게 뭘 만들었느냐? 그 실제 와서만 봐야 되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만들었고요. 다양한 공연 작품, 춤, 음악, 무용, 그다음에 세련된 관람 환경, 예술적 음악과 무용. 라스베가스에서 이 쇼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쇼가 이런 쇼인 것 같습니다. 이거 태양의 서커스가 보여주는 거고요. 캐나다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미국 LA에도 오스카 공연하는 오스카 시상식 하는 그런 데서 가끔씩 태양의 서커스 공연도 하고요. 뉴욕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커스가 있고요. 한국도 보면 이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난타. 난타 전용 극장에 한 10개 정도가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거죠. 뮤지컬, 연극, 다 그런 요소들을 동원해서 여기도 non-verbal 그 쇼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다음에 11시 콘서트. 혹시 11시 콘서트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콘서트가 저녁에 많이 하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후하고 저녁에 하는데 이게 11시에 하는 거예요. 딱 11시. 낮 시간에 하는데요. 이게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 주부들이 동창회도 여기 와서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의 전석이 매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아주 잘 그 블루오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루오션 전략이 나온 그 이후에 그 블루오션 시프트라고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17년인가? 뭐 그때 18년인가 그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요 두 책을 보시면 블루오션 전략을 훨씬 더 사례들을 더 많이 펼쳐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 얼굴을 좀 뵙죠. 어떻게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죠. 궁금하시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양도 많고 막 급하게 가긴 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잘 안 들리는데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요? 잘 안 들려요. 홍기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말씀. 누가 하셨죠? 못 들렸어요. 이웅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이우준 선생님 아니에요? 누가 했는데? 아니요, 저 아닙니다. 예. 요 세 개의 전략들은 다들 들어보셨죠? 재현 선생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는 5, 4 시즌은 저기 처음이에요, 오늘. 아 그러세요? 예. 대부분 저기 최현진 선생님도 처음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자료들을 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수학 분석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업 전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 4 시리즈까지도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논문도 5, 4 시리즈 가지고도 많이 써내는 것 같아요. 또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뭐 하시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비즈니스 모델 70이라고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비즈니스 모델을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쭉 해놓은 것 같아요. 해놓은 책이에요.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부터 스타트업 요즘까지 이렇게 쭉 연대기 순으로 몇 년대는 어떤 비즈니스 전략 모델들이 쭉 있었다는 건데요. 일본 모델이 되게 재미있는 모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포목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참 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요즘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뭐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 해당 환경에서 누구나 다 창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강의라는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도 보면 그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고전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기원전 시대에 많은 전략들을 생각하고 사상적인 그런 것들을 해냈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관심 사항인데요. 인간은
능력은 참 무한한 것 같습니다. 그 옛날이든 지금이든 그 환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것 같고요.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 질문 있으면 주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인 것 같아. 오늘 한 말씀도 안 들어가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순서대로 불러드릴 테니까. 제일 위에 고승희 선생님부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신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니면 뭐 강의 얘기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서로 인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돼서 많이 피곤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예. 스트레스 정상적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이게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강의가 있어서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시고요. 미국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의 15만 명이 갔던데 큰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신 분이 김동원 선생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을 좀 못하고 있어서 예.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빨리 진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조심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거 말고는 뭐 개인적인 업무 관련해서는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조금 기획을 많이 해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영 선생님. 예, 조금 소리가 톤이 되게 높은데요. 들리십니까 이제? 들리긴 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좀 멀리 들리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여튼 감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짧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태가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좀 예, 무서워요. 그렇죠. 뭐 하루하루 다들 좀 파이팅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선거 준비에 바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세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다들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바대로 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뭐 코로나를 더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중간고사라든지 아니면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조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될지는 감이 잘 안 와서 강의를 듣고 다른 현업에 관련돼서 뭔가 레포트 준비를 한다든가 좀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런 방향이라든지 관심이 좀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같이 모여서 저희 공부는 안 하고 각자 준비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언제까지 온라인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도록 돼 있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그 다음 5주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강의일 텐데, 좀 빨리 뵀으면 저도 싶어요. 네,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샘플이나 이런 것들은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분석을 가지고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아니면 회사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이제 중간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기말 과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각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그 모델을 조금 더 이 분석 쪽에 가깝게 해보는 게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설명을 계속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우정 선생님. 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저도 이 사태가 좀 장기화할 것 같은데 언제 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빨리 오프라인 수업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불편해가지고 이게. 그렇죠. 네, 저도 그럼 얼굴을 뵈야 좀 난데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말씀 없으시면 이용구 선생님으로 넘어갈게요. 예, 저도 뭐, 오프라인으로 좀 강의 좀 듣고 빨리 듣고 싶네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애들도 빨리 개학돼서 학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조홍태 선생님. 네, 조홍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있어서 근질근질한데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최은서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빨리 오프라인 강의로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 업무도 그렇고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처음엔 구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요즘에 이제 쓰고 다니는 것도 너무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힘들더라고요. 빨리 좀 사태가 진정돼서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최은진 선생님. 저는 주 2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네. 삶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어플로 첨단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가 잘 되고 또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부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홍기삼 선생님. 예,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네. 오늘 교수님 오디오가 가장 안정적으로 들려서 오늘 그나마 약간 좀 다행입니다.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수업에 약간 저는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한 번 정도는 더 온라인 강의를 해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네. 등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온라인 강의 좀 답답하고 그런 면이 좀 있어서요. 하여튼 오늘 하여튼 오디오가 안정적이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네. 잘 안 들어왔고요. 하여튼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정신없고 바쁘고 뭐 그런데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코로나와 저희 내일 아침용 기사도 저희가 쓰고 왔는데 코로나와 네. 친구 되는 법 뭐 그런 기사를 쓰고 왔어요. 그래요? 내일 아침에 나갈 건데 그 정도로 뭐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네. 개강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 참 걱정입니다. 계속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같이 고민해 보시죠.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사 나오면 링크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잘 쓰셨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정도 규모면 아마 개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거는 같은데 학교에 보면 되게 넓게 앉으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쨌든 저도 뵙고는 싶은데요. 뵈면은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